중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성남에 피자헛이 생기면서 붐이 불 때였거든요. 그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 학생이. 그래서 좀 잘 사는 친구 하나가 야, 우리 오늘 피자헛 생겼는데 가자 이러고 한 5-6명이 갔나 봐요. 이거 n분의 1 해서 내는 건데 그때 생각하면 2,000원, 3,000원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야 될 돈이. 그게 없었어. 그래서 저는 야, 나 밥 먹었어. 갈게. 그러면서 제가 집에를 터덜터덜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피자헛만 먹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 아, 나는 왜 2-3,000원이 없는 거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가서 피자헛을 먹는데 저는 그걸 못 간 거에 되게 서글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집이 점점 힘들고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런 어려움이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니즈도 좀 강해서 지금의 이만큼의 어떤 자산 형성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사님 사실 뭐 김작가 TV에는 처음이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굉장히 독설언니, 굉장히 독설적인 멘트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네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이번에 가진 게 지독한 분이라서 제목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손이 안 가. 약간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한 2000년, 2010년대까지 그죠. 왜냐면 지독함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아. 안 쓰죠. 그래서 약간 지독함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다시 열풍을 일으키시려고 단어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지인들이 저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지긋지긋하다 막 그런데 그걸 뭐 출판사에서 좀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저는 이사님 만나기 참 반가운 게 뭐 오늘 이제 자기개발 또 동기부여 이런 콘텐츠도 있지만, 이사님이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게 벤츠 한성자동차 이사님이신데 어느 전시장에 계시죠? 강남 전시장에 있어요. 제가 강남 전시장에 벤츠차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고 여러분, 지금 제 차 벤츠 아니고요. 예전에 가서 거기서 매장에서 벤츠를 본 적이 있어요. 저를 만났으면 사셨을 거예요. 제가 팔았을 건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쉬운 게 특별히 없었는데, 왜냐면 바로 맞은편 또 BMW 전시장이 있어서 두 차를 같이 이제 시승도 한번 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제가 그때 BMW를 샀었거든요. 차 사면 우산 같은 거 주잖아요. 그 로고 박혀 있는 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의 그 샤넬백을 샀을 때 그렇죠, 종이백 그렇죠. 같은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근데 샀으면 있어야죠. 샀으면 야, 있어야죠. 이사님이 또 이 우산 또 이렇게 또 벤츠 로고가 로고 있는 벤츠 2개 받았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차는 못 드리고, 뿌듯합니다. 차는 못 드리고. 차 한 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님이 어떻게 영업왕이 되시고 지금 위치에 오르셨는지 제가 또 듣기로 연봉이 10억대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짧게 흑수저에서 200억 자산을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200억 자산 뭐가 있죠? 현금 200억 있으세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들 진짜 200억 맞냐 막 이러고 그러는데 200억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뭐 홍대 꼬마 빌딩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고, 또 지금 현재 자가로 살고 있는 압구정 현대 살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압구정 살고 있고. 와, 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말은 많이 듣지만 여기 사는 사람은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그 뒤에 뭐 히스토리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있고, 뭐 평택에 오피스텔 좀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평택 오피스텔 2채.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큰 걸 또 매도를 해서 현금 자산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 맞아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했고 금융자산까지 해서 얼추 이렇게 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평수가 35평입니다. 35평. 네. 9평. 네, 9평. 평이죠. 35평. 네. 자, 요거 이제 앞으로 자세한 얘기 쭉 하겠지만 짧게 이런 자산을 만든 성공 비결 뭘까요? 흑수저, 뭐 무수저, 200억 뭐 이걸로 썸네일을 많이들 빼주셔서 뭐 그냥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게 살아온, 내지는 뭐 고난의 시간, 결핍의 시간 이런 게 살면서 총량이 있는데 전 그걸 유년 시절에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 좀 지독하게 살면서 이런 걸 이뤄야 내가 뭔가 성취가 되겠구나라는 걸 좀 30대 초중반부터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니즈도 좀 강해서 지금의 이만큼의 어떤 자산 형성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뒤에 뭐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근데 본인 스스로는 흑수저 출신이 아닌 먹물수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흑수저도 안 돼요, 저. 네, 요거 정확한 얘기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성공한 분들 뭐 1000명 넘게 뭐 지금 몇천 명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터뷰하다 보면 이게 부풀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사람이 본인을 띄우려면 애프터 지금의 내 자산이든 뭐든 이거를 뻥튀기를 조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네. 커져 보이니까. 네. 그게 안 하기 싫으신 분들은 비포를 낮추는 경우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또 아, 워낙 그럴 성공한 수 분들 많이 있겠구나. 인터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흑수저가 많아? 라는 생각이 저는 깨끔, 근데 이게 워낙 여러분 흑수저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그럼요. 매우 본인이 상대적이죠. 또 사실 남들이 봤을 땐 흑수저가 아닌데도 흑수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먹물 수준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제 이력서에도 있고 뭐 손님들한테 드리는 프로필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장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어서 일을 했고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는 집에서의 어떤 지원으로 학교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생이 봉장이냐 사람들이 그건 물어봐요. 성남 출신인데 봉자 공장에 가면 이렇게 시다라고 해서 알바를 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밥만 따는 그런 지금 단순. 시대에는 거의 힘들어도 모르는 과거에는 직군이에요. 있었어요. 사실 또 저보다 윗세대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있었죠.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시다 알지. 일본 말이지만 그런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학교를 다녔고 뭐 중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또 가야 되니 고등학교는 또 야간 산업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낮에 공장 다니면서 저녁에 학교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고 뭐 얼만큼 힘들었냐 그냥 딱 놓고 봐도 초등학교 5학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공장을 다녀서 학비를 벌었다고 하면 뭐 많은 걸 좀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거의 누적 50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들을 봐도 뭔가 누군가가 저에게 뭐 야 너 이거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고요. 사실 그렇게 살아와서 정말 힘들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컸냐 정말 어렵게 공부를 지금까지 했다는 걸 좀 짧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뒤에서 뭐 더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IQ도 5학년 때만. 굉장히 낮으시더라고요. 낮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IQ 검사를 했는데 98이 나온 거예요. 친구들은 막 103, 113, 130. 두 자리는 흔치 않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솔직히 제가 이걸로 댓글 엄청 받았는데 서울대 뭐 어디 논문에도 있대요. 정상 수치래요. 아 정상 수치예요. 일반인이래요. 일반인. 정상 수치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는 저도 주변 초등학교를 워낙 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 초등학교 때는 다 일반적인 학교였어요. 저 대구 광역시 출신인데 광역시. 그래서 98이었고 그때 꼬마 때 저는 지금의 어떤 꼼꼼함이나 메모의 습관이 저거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가 나쁘다고 인지를 하니까 아 나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학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간고사를 끝나. 그러면 한 일주일 놀고 일주일 끝나면 그다음부터 도서관을 다녔어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했어.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갔나요? 아이 어려워서 못 갔지만 공부는 잘했던 거죠. 어디 갔는데 대학을? 저 전문대 나왔어요. 야간 전문대 가고 야간 전문대에서도 뭐 방통대 가고 방통대에서 뭐 중대 석사, 뭐 건부대 석사, 뭐 지금 박사 내일 종심이라 곧 박사도 됩니다. 부동산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석사, 네. 전주대 부동산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제대로 못 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IQ가 나쁘니까 꼬마 때부터 인지를 했던 거지 제가. 엉덩이로 앉아서 해야 된다는 걸. 노력을 저는 많이 했었어야 되는 아이라 저는 뭐 IQ 98이라고 얘기 잘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엄마가 말이에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좀 일반적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엄마 이사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요? 올해 저보다 50이죠. 7살 많으신 건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는 아니지 않나요? 제 주변에 많았어요. 아, 제가 시장에서 컸는데 뭐 네네. 옆집 아저씨도 아줌마가 있었고 우리 집도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죠. 네, 바람.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 아빠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정말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나잇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살림도 차리고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 살림도 드라마 차리고 대사. 뭔가 집을 꾸미고 뭔가 가족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그러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사랑이 많았던 건가 싶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래서 뭐 엄마가 장사를 늘 하시고 가게를 꾸렸기 때문에 뭐 아빠가 어디 야유회를 간다거나 우리를 어디 이렇게 데려가서 뭘 하면 야 인사해 이모야 뭐 엄마야 뭐 작은 엄마야 뭐 이런 식의 호칭으로 인사를 좀 시켰던 아버님 기억이 돈이 나요. 많으셨나요? 그렇게 크셨죠.
굉장히 유복하게 잘하시고 아, 집이 좀 예, 괜찮으셨고. 엄마가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 집 되게 잘 살았죠. 정말 잘 살았죠. 엄마가 장사도 많이 했고 가게도 여러 개를 했었고 그때 당시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해 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꽤 유지? 뭐 이런 거였었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약간 엄마가 신장염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를 계속 투석해야 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네. 그게 보험 처리도 당시에 안 됐었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하니 한 2년 아프시니까 정말 힘들어지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가게 활동,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하실 거잖아요. 누워 계시니까. 그렇죠. 아버지도 안 있는 돈 하시고. 안 하고 우린 다 어렵고. 네, 현금 흐름이 말라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월세를 내면서 장사 한 5가게를 하다가 하나씩 접어가면서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엄마 딱 돌아가시니까 뭐 빚잔치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밤조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도 아빠가 이제 워낙 능력이 있으신 건지 뭐 여자친구들이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시고 뭐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그 PD님이 썸네일을 되게 세게 강하게 빼신 거죠. 근데 실제로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겪게 된, 이사님이 겪게 된 가난은 어떤 거고, 돈이 없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뭐인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기도 하지만 변별력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밝았던 이유가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리고 내 친구도 힘들고 저 친구도 힘들고 저 맨날 공장 다니니까 공장에 같이 오는 친구들 저랑 비슷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 이게 힘들다 생각한 거는 딱히 없었지만 친구들하고 피자헛 얘기 제가 한 번씩 가서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성남에 피자헛이 생기면서 붐이 불 때였거든요. 그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 학생이. 그래서 좀 잘 사는 친구 하나가 야 우리 오늘 피자헛 생겼는데 가자 이러고 한 5-6명이 갔나 봐요. 이거 n분의 1 해서 내는 건데 그때 생각하면 2,000원, 3,000원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야 될 돈이. 그게 없었어. 그래서 저는 야, 나 밥 먹었어. 갈게. 그러면서 제가 집에를 터덜터덜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피자만 먹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 아, 나는 왜 2-3,000원이 없는 거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가서 피자헛을 먹는데 저는 그걸 못 간 거에 되게 서글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어린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아 우리 집이 점점 힘들고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죠. 사는 거주지도 그랬고.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힘든 적도 있다면서요? 아 제가 화장실은 제가 성남 출신이에요. 성남에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 되게 많을 때요. 지금은 아파트로 엄청 올라섰는데 입구 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반지하처럼 한 4개 가구가 1층 내진 지하 0.5층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세대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는 거죠. 없고 공동 화장실이 입구 쪽에 있었죠. 입구 쪽에 있었죠. 근데 그 입구 쪽에 문이라 할 것도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나무 그냥 스리뜸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우리 앉아서 보는 걸 양변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물 내리는 그거 화변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여전히 되게 허름한 그런 데가 노포스 식당이나 당하면 있지. 있어. 노포스 당하면 있죠. 당황스러워.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게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 게 막히니까 얘를 틀어놔야 돼요. 그 얼으면 안 되니까. 얼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틀어놓잖아요. 그럼 볼일을 보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그 분비물 이런 게 튀어요, 옆에. 그러면서 얘가 고드름처럼 얼어요. 그럼 이 변기가 얼마나 더럽겠어. 상상이 가죠. 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노동자분들도 이게 좀 또 계셨고. 나 혼자 쓰는 거면 뭐 내가 청소를 하지. 그나마. 우리가 맨날 쓸고 닦고 하지. 근데 내 집이 같이 쓰고 공동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보통 했었던 공룡은 집이라. 또 다들 청소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그런 변기에서 거의 한 3년, 4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변 볼 일이야 안에서 대충 해결을 하는데 이게 큰 거 볼 일이면 정말 낭패, 그런 낭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화장실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지금 집도 화장실만 엄청 깨끗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누가 봐도 흙수저이신데,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역경이 있다 해서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닌데, 뭐 성공하고자 부자가 되고자 했던 계기나 뭐 인생을 바꾼 계기, 모멘텀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아마 좀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살아봐야지 했던 게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꼬마 때였고 아마 30쯤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고 아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저들 인생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서서히 느끼는데 그게 말씀하신 모멘터라고 하면 저는 세일즈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몇 살 때부터? 24살? 25살? 그전에는 이제 다른 직장 생활 하다가. 관리직이었던 거지. 이제 내부에서만 우리끼리 하는 영업 관리를 했었던 터인데 외부 사람, 저 말고 저보다 다른 내부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뭔가 깨우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일즈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가님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저도. 부자분들,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내 세상이 약간 깨지는. 네네네.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원래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체계? 루틴이 생기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다이어리를 쓰고 뭐 올해는 얼마를 벌고 뭐 내지는 뭐 몸무게를 몇 킬로를 유지하고 책을 몇 권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20대 중반부터 세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 그 입시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지방에 있는 게 의대 가는 게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방에 안 가고 서울에 예를 들면 좋은 학군에 가는 게 거기 가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물론 도태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맞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열심히 하니까 서로 자극이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로 보내니 뭐 그런 것도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치동으로 보내고 지금도 맞아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이사님에게는 영업을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홍대 건물 아까 매입하셨다 얘기했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얼마예요? 아까 홍대 건물 한 100억 정도 얘기하셨고.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41억인가 찍혔고 저희 동이요. 다른 동도 보긴 하지만 저희 동이요. 저희 41억 찍혔고 지금 호가로는 47억에 매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호가. 이제 매도자가 부르는 네, 가격인데. 근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42억인가 찍혀 있어요. 네, 실거래가로. 사실 압구정은 현대아파트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정점에 있는 아파트라고 많은 분들이 풍수상으로도 좋은, 풍수지리상으로도 좋은. 그 흔히 말하는 요즘 반포가 많이 뜨고 있는데 반포를 이제 넘어설. 아니, 넘어선 게 아니죠. 원래 위에 있죠. 원래 위에 반포를 있죠.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약간 무시할 수 있는 아무도 압구정 현대는 뭔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질 않죠. 그냥 다 인정. 약간 네, 대학으로 그냥 다 친다면 인정. 서울대. 서울대 끝.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좋아요, 여기 어때요, 뭐 이런 건데 압구정 현대는 그냥 끝. 네, 맞아요. 아무도 뭔가 얘기를 근데 못하는. 어쨌든 이런 네. 부동산 어떤 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고 네. 또 영상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석사도 하셨고 지금 박사도 하고 있으세요. 네.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은요, 뭐 우리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오르나 내리나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오르나 내리나 여기 있고 실주거지로 한다 그러면 전 더더욱 실주거지로 하는데 오르고 내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 전 그래서 뭐 오르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가 들어가 살 건데 떨어지면 어떠고 오르면 어때? 그러니까 좋은 데를 잘 사야지.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샀는데 얘가 계속 올라주니 너무 감사한 거고 딱 한 번 실패해보고 결혼해서 신혼집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실패했다면서요? 풍납동. 풍납동 제가 30평대 5억에 들어가서 4억 3천에 매도하고 나왔어요. 물론 그때 나오면서 리센치를 살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의 그 이상의 차익을 얻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손해를 보고 손절한 물건이죠.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순서가 양천구에 신혼집 내 집 마련하셨고 시작했죠. 2억 2천에 20평대 벽산 아파트. 그 다음에 송파구의 풍락동 맞아요. 가라탁인가요? 송파, 서울 3구 가보고 싶은 로망이에요. 네, 5억에 30평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시동에 리센치 가라타기. 맞아요. 10억대 로얄동. 이때는 겁이 나서 떨어지는 게 겁나니까 전세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6억 8천 전세를 살았죠. 그리고 1년 반 딱 사니까 와 여기 되게 살기 좋네 이러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주공 5단지 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고 이때 이런 그래서 스토리. 맞아요. 그러면서 세무조사도 심하게 두드러 맞고 뭐 다 했죠. 저 때 다 했죠. 그럼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워낙 없이 살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다라는 그 강박이 되게 커요. 만약에 잘못해서 손실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주식처럼 내지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뭔가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성 있는 리스크 있는 상품을 안 좋아해요. 초안전주의라서.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나 오르나 잘 사면 비교적 아직까지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아는데. 맞아요. 되게 74년. 어떻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허름하잖아요. 맞아요. 입지는 최고 안 뭐 하고. 최고지만 네. 뭐 사는 게 또 제가 듣기로 주차장이 난리라고 하던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딱 불편한 건 비 오는 날 주차장만 불편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나머지 다 괜찮다고요. 네. 동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실내야 사실 인테리어 싹 했으니까. 할 테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35평은 화장실이 하나예요. 네. 저는 하나를 더 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만족하고 복도식이긴 하지만 뭐 지금은 또 적응되니까 편안한 것 같고 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주차장만 불편해요. 근데 주차장이 어느 정도 불편한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보니까 그 주차장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있고 그 앞에도 막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그쵸. 그러면 차를 새벽이든 주말이든 빼주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관리 경비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 동은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저희 동이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옆에 복도식? 이쪽 동네 아니 그 우리 화장실에 이런 화장실인데 이거 뭐죠 이거? 차단기 네. 그게 없어요. 압구정은 신현대 하나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옆에 뭐 상가에 상가. 온 사람이나 뭐 저기 온 사람이나 다 여기다 주차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매번 아저씨들이 쫓아다니면서 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주차를 해놓으니까 내가 정작 퇴근을 해서 주차를 할 때 자리가 없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저 사실 정말 저는 제가 조합일을 할 건데 제가 차단기를 서울에 와서 고시원도 살아보고 원룸도 살아보고 오피스텔도 살아보고 그리고 살면서 근데 제가 원룸에 살 때 너무 불편했던 게 차를 주차하면 원룸은 이제 주차장이 작으니까 네. 내 앞에 차를 주차하고 하다 보니까 그쵸. 새벽 4시 빼달라고 뭐 주말에 막 어제 술 먹고 다음날 집에 가서 오늘 점심까지 자야 돼 9시 일어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장만 힘들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차단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는 관계자분들 있으면 제발 차단기 설치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주차장 말고는 뭐. 압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물론. 만약에 거기가 압구정이 아니라면 저 잠실 5단지 안 살았어요. 거주 안 했어요. 네. 잠실 5단지도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거긴 거주 안 했어요. 네. 압구정은 거주를 하는데 안 되죠. 여기 아니면 안 되지. 여기니까 그걸 감내할 만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되게 있지 좋은 않을까? 질문이다. 이게 아니라면 딴 데서는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요즘 강남에서. 맞아요. 압구정이니까 맞습니다. 감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사실 진짜 여기는 다 네. 찐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진짜 찐부자 많아요. 제 손님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제 손님들도 여기 너무 있는 많아요. 부자분들은 네. 뭔가 일반인들과 좀 그 동네에 딱만 기준했을 때 뭐가 좀 달라요? 저는 느끼기엔 좀 뭐랄까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진짜요? 친절하고 뭐랄까 제가 그 전에 리센치 살 때는 거긴 네. 전문 직군들이 많고 젊은 초동생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잠실 많았거든요. 리센치요? 네. 거기서 할 때는 뭔가 막 복덕복덕거리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상가를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늘 바쁘고 막 왔다 하고 막 뭔가 좀 치열하고 막 생동감이 있었다면 압구정은 그냥 좀 편안한 것 같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꼬마 애기들이 우선 잘 없고 깐난쟁이 이런 애들이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린 축에 끼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네. 어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뭐 신혼부부가 여기에 살겠어. 돈이 여기 전세를 얼마인지. 살아요. 전세 월세로 많아요. 근데 애기들이 낳고 부자분들이, 하면 자녀분들. 그런 분들이 전세도 되게 싸요. 아, 전세 되게 싸요? 싸요. 오래된 아파트잖아. 매매가가 비싼 거지 전세는 되게 싸요. 전세 얼마 정도 나는데? 전세는 대충 한 10억 돈 정도 해요. 아, 그러면 살만 하잖아요. 요즘 10억 전세 잘 매매가 없잖아요, 40억 인데. 강남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전세 오는 사람들이 꽤 많고 수요도 꽤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전세 끼고 샀거든요. 네. 제가 23억 줬는데 5억 전세였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 전세금을 빼주는 그때 게 몇 크게 년도죠? 부담이. 제가 21년도 샀나? 19년도에 샀나 봐요. 19년. 네, 19년도에 샀는데 그때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근데 23억 주고 매수했는데 5억 전세금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전세 왜 이렇게 싸? 그러잖아요. 거의 4분의 1도 안 되니까 여기 뭐 전세 세입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대려 불편하다고 이제 원래 주인들은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여유로움이나 뭐랄까 좀 이렇게 그냥 얼굴이나 표정 같은 게 좀 밝고 그냥 편안해 보이는 확실히 있어요. 이게 내 삶이 바쁠 때는 사실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내 삶이 여유가 있으면 표정에서도 여유와 느긋함이 느껴지죠. 그걸 뭘로 안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저는 닫기를 눌러요. 그분들은 안 눌러.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느끼는 거야. 이분들은 그냥 있어. 근데 저는 저만 바쁜 거야. 저도 오피스텔 탈 때마다 빨리 가서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왜 안 닦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메인 출근 시간대 보통 움직이는 사람 잘 없고 보통 우리가 주차장에 딱 가면 차가 이렇게 빠지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출근을 해서 워킹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편하게 자기 시간들 누리는 분들인 거죠.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부러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대부분 조금씩 나가지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규제한다면 뭐 여기 살다가 마포구 있다가 상급지를 잡고 가고 강남 싶어 하지. 3구, 고민을 뭐 성파 하지. 있다가 네. 서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를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 여기가 끝이야.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그전엔 제가 저 계속 이사했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거든. 아, 이게 현금집이 되면 상급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사를 했던 건데 솔직히 지금 여기서 어딜 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냥- 건물을 사셨지.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끝이니까. 네, 여기서 굳이 주거지를 내가 또 뭘 어디를 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건물을 했죠. 자, 아무래도 또 강남 전시장에서 근무하시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다 보니까 부자분들 만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오해는 좀 어떤 게 있다 생각하세요? 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네. 그렇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 있는 년이 더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우리네 부자분들은 제가 도 손님들 너무 많지만 써야 될 때 돈을 쓰고요.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사야 돼. 그럼 되게 좋은 건데 되게 많이 알아보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된 가격에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있는 게 더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있는 것들이 더해라는 그런 식의 어떤 좀 편안한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합리적인 소비와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격에 맞는. 네. 근데 얘를 더 줘야 될 돈이냐 안 줘야 10,000원 갖고도 저랑 싸우거든요. 이를테면 전체 차값이 있으면 뒤에 뭐 채권 때문에 우수리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랑 실갱이를 해요. 몇 천억 부자가.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손님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회장님 제가 그럼 요거 3만 뭐 8천 얼마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뭐 하다못해 보스턴백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판촉으로 나가잖아요. 그 차 사면 주는 백이 있습니다. 골프백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렇게 끄는 백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제 손님 중에 1등 부자. 거의 뭐 재산세가 1등 부자 얼만데요, 자산이? 재산 지금 기억도 누군지 안 모르니까요. 나요. 알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저희가 뭘 서류를 진행하면 뭔가 이렇게 손님 개인 서류로 오거든요. 이게 한 재산세 떼오라고 그랬더니 한 7, 8장이 됐었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근데 그게 물건이 우리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 명동에 뭐. 진짜 정말 부자 회장님. 정말 좋아. 자식들이 부럽죠. 근데 아무튼 그 회장님을 제가 S 마이바흐 나가면서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드린 보스턴백을 10년을 쓰시고 새로 차를 바꾸시면서 또 하나 드렸더니 이게 끈이 떨어졌다고 이걸 달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네 생각은 뭐 10년 전 거를 뭘 해. 안 그래요. 그분들은 이거는 윤미애가 준 거니까 이 친구가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잖아. 굳이 하나 더 안 사도 되는 거. 굳이 몇십만 원 주고 얘는 얘한테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소비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네 회장님 이 사람들이 쪼잔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보내드릴게요 회장님. 그렇게 해서 제 거를 그렇게 해주고 이거는 윤미애 이렇게 인지돼 있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하나 더 살 때.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부자들이라서 더해 이런 식의 선입견들 그리고 오해 이런 거는 서로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 그들만의 기준과 그들만의 그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뭐 뒤에도 있지만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